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 4월 16일을 지나서 4월 17일. 그러나 그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광화문 바로 앞에 우리 유가족들과 시민, 대학생, 지금 200여 명, 많게는 300~400명에서 작게는 200여 명 안팎이 밤샘 차려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거기서 있다 왔어요. 예, 놀랍죠? 잠 안 잤습니다, 저. 네, 이러면 안 되죠. 너무너무 슬픈데,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도, 저는 우리 국민TV 청취자들, 그 다음에 조합원들, 또 우리 시민들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이 나왔는데, 그러나 제 마음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향하는 그런 경찰의 폭력과 모진 그런 못된 말들을 다 오늘 밤새 지금 보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거기 갈 수 있으면 가보는 걸 하고요. 오늘 으라차차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또 우리가 살아갈 부분이 많은데, 버스하고 지하철 요금 막 오른다 그러고, 지하철 고선 사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지하철 요금 서울시가 올린다는데 그거 괜찮은 건지, 대중교통 최고 전문가인 이용수 박사하고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효진 PD님께서 제가 나를 샜다는 걸 들으시고 잠 좀 깨라고 음악 하나 넣어주시고 그 사이에 찬물로 세수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중에 자면 안 된다고 사도 요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네. 졸지 않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우리 국민TV 들어주신 분들 굉장히 많고 나중에 또 팟캐스트로도 들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으라차차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억울한 민초들의, 서민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김용민 고수의 조간 브리핑보다야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아주, 이름 없는, 감남을요, 장사 미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팟캐스트 세계의 고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으라차차 프로그램은 좋은 거니까, 여러분이 널리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많은 분들이, 날 새고 왔다니까 걱정해 주셨는데, 정말, 봄이지만 새벽이 되니까 너무 춥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체온으로도,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갖다 주시는 담요, 이런 걸로 이제 잘 버텼는데, 너무너무 열받는 게, 쉬지 않고 경찰이 가족들한테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연행하겠다, 체포하겠다, 무슨 경찰관 모욕하면 현장에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우리나라 경찰들은 정말 근본도 없고 기본도 없고 못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오죽하면 세상에 광화문에 분향하러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가득 메운 5만 명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분향을 하는 그걸 차단하고 막은 폐륜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열받아서 대통령 책임자리에서 광화문 앞에 그렇게
추운 데서 밤샘 농성을 하면 도와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평화롭게 행사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밤새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들 분노했는데 저 계속 거기 있고 싶었지만 우리 으라차차 방송을 왔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요 정도 줄이고 우리가 오늘 여유가 되는 대로 광화문 앞으로 그리고 저녁에 또 4,160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도 있고 촛불 행사도 있고 내일 3시에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있으니 오늘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내일 또 3시에 모여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어제 우리 서울시에서 버스 지하철 요금을 250원 지하철 250원 버스를 150원이나 인상한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영수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우리 사회공공연구원의 우리 연구위원들도 뭐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이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이 끝장낼 것인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공공부문의 민영화라든지 어떤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 정하고 그 논리를 깨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계속해서 공공서비스 민영화라든지 민자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걸 시도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수서와 KTX를 분할해서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레일 공항철도를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민영화하기로 돼 있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정말로 웃긴 게 원래는 이 상당히 운영이 잘 안 돼서 제발 코레일에게 좀 사달라 해서 1조 한 2천억 정도를 주고 2009년도에 다시 재공영을 했죠. 근데 이제 운영이 또 잘 되니까 다시 또 코레일의 부채가 더 문제라고 해서 그걸 뺏어서 다시 이제 민영화를 하려고 하고 있죠. 사실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때는 이제 공공부에 맡기고 장사가 좀 될래 하니까 다시 또 뺏어가지고 민자로 하는 그런 정말로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이나 공공성보다는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게 좋으면 정부를 하지 말고 무슨 정경련 회장 같은 거 하시면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왜 국민을 위한 정부를 한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 앞자리 노릇을 할까요? 글쎄요, 원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영수 박사님은 착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분노의 질문을 던지니 지금 당황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학적으로 보면 정치 권력을 사유화해서 재벌 대기업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독점 자본주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 형태를 취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하고. 자, 근데 이영수 박사님 지금 현안이 이거 어떻게 서울시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이거 적자가 심하다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일부 인상이 언젠가 필요하긴 할 텐데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잖아요, 시민들이. 근데 이번은 시기나 상황이나 절차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개괄 한번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은 한 4,2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 버스도 한 3,000억 정도 이상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어쨌든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한다면 요금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런 적자가 정말로 재료된 검증된 투명한 어떤 적자인지,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대중교통 요금이 사실은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인데 이 정책이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좀 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죠. 노후금을 얕게 해야지만 또 어떤 그런 무상급식 같이 어떤 그런 혜택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요금이 낮아져야지만 혼잡 비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오염 같은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정책이 만약 이렇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교통체증 문제 다 생각하면 사실 대중교통이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해가지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은 충분하다. 자가용 뭐하러 타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여전히 지금 버스 불편하고 지하철 지옥철이고 그리고 요금도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차라리 자가용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특히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은 제 느낌으로도 좀 과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 인상폭도 세고 무엇보다도 해필이면 서울시가 4월 16일 이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 날 네. 이게 국민들이 토론하기도 어렵게 사실 저는 오늘 이 방송 이용수방처럼 하면서 좀 민망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족들 좀 광화문 앞에 있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추모하고 있고 실종자들 안 온 거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그다음에 이 와중에 대통령은 세월에서 도망간 선장처럼 나라에서 지금 도망간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네. 분노가 가득한데 네. 우리 이제 버스금 자체를 보니까 미안하긴 한데 네. 그래도 중요한 이슈니까 하는 건데 네. 왜 4월 16일 날 인상을 냈을까? 그리고 인상을 내기 전에 서울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버스 지하철 요금의 전문가들인 공공운수 노조나 네. 사회공공연구원이나 시민 그다음에 소비자 이용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실제로 잘 모르겠고요. 또 솔직히 그리고 이제 또 9호선이 또 최근에 이제 혼잡도가 240% 되고 그리고 제가 한번 이 경영상을 보니까 서울 지하철 서울 9호선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동안 한 210억 정도의 그 단기 순이익이 있었더라고요. 서울시가 한 240억의 돈이 없어가지고 차량 승차를 못했다가 뒤늦게 해서 이런 혼잡도 문제가 발생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하필 또 온 국민들이 4월 16일 날 이 슬픔이 적어졌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9호선 문제로 이 9호선 문제로 이렇게 지옥철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9호선에서 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정서적으로 또 그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사실은 적자가 왜 그렇게 나는지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감사원에서 1월 달에 이제 버스 교통보조금 관련해서 서울시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국으로 다 했죠. 그래서 결과 총 6개 사항에 대해서 325억 정도가 과도하게 버스 업체들한테 이익이 갔다. 예를 들어서 적정 이윤보다 과도한 이윤을 통해서 한 200억 정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보조금의 정산 문제로 인해서 한 50억 이상. 그래서 한 등등해서 한 300억 정도의 어떤 이 부당하게 집행이 됐고 중공영제가 생긴 지 한 10년 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거의 한 3천억 정도 이상의 이 보조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개선이 없이 느닷없이 그냥 버스 적자가 3천억 정도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보조금이라는 혜택들이 다 버스 업체들한테 인마이 포켓이 된 거고 자기 주문을 갖는 데 대해서 전혀 처벌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적자이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어떤 시민이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고 적자니까 내 돈 더 내겠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방금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자, 우리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일단 소양강변 흐르는 고대서님께서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네요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바짝 대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 JR님께서 10살 준혁이 출첵이요. 예, 10살 준혁님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된가 3, 4학년 때 학교 가기 전에 들어주시나요? 예, 저희 방송 잘 공익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이 지옥철이고 그게 민자에서 비롯된 거라는 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잘 알고 있었는데 5년간 210억 정도의 순이익이 있었다. 근데 2014년도에 서울시가 겨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240억 받아갖고 증차를 하는데 내년 이제 9월에나 20차량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 20량 겨우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 210억을 처음부터 공기업이 하거나 서울시가 했다면 그 차량 증차에 사용했으면 이 난리통이 안 났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9호선이 애초부터 이명박 정권부터 해서 이제 민자로 했었는데 민자로 하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 오늘 갔다 왔던 혼잡도가 240%가 발생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고 조기에 정차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또 이명박이 또 나옵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제 예. 미국 전 시장이 또 중공영제를 또 했죠. 물론 중공영제가 어쨌든 이전 민영적으로 좋긴 하지만 예. 여전히 그렇게 제도적 이 허점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3천억 정도의 어떤 그런 이익이 10년 동안 버스 자본들한테 갔던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개선 없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도 단순히 그냥 적자기 때문에 이 요금을 인상한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네. 대중교통 체계가 어쨌든 이명박 정부 시장이 만들었던 어쨌든 2004년도에 대중교통 체계 10년이 지났지만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있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개선 없이 단순히 적자가 쌓인다는 어떤 이유만으로 예. 이렇게 요금 인상을 했을 때 저희들은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예. 자, 정리하면 자, 전철은 적자가 많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9호선 지옥철 사태, 2호선 출근길 지옥철 사태가 별로 해결도 안 돼 있고 현재 네. 거기다가 특히 9호선 민자는 오히려 5년간 210억이라는 흑자를 봤는데 또 요금을 올리느냐. 뭐 185선은 적자가 있지만 요런 당장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정서 반발이 들 것 같고 버스는 준공영제 하에서 감사원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만도 한 340억 정도가 네. 과도하게 지급됐다. 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요금만 또 올려주겠다. 결국 보니까 340억 정도를 버스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줬다는 건데 네. 사업 요금 인상해서 사업자 배불리는 거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안이 그 자체로도 지금 최악의 서민경제 상황에서 그 자체로도 부담인데 버스와 지하철에 이렇게 이면을 공부해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인상 동의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이제 최소한의 어떤 객관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진걸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내 버스 정책 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네, 그게 이제 어떤 나름대로 노사민정이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거기서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고 어떠한 논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시민들이라든지 시민 대표라든지 뭐 노조 대표들이 참여한 건 알고 있는데 예. 전혀 이제 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지금 뭐 4,200억 정도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적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실제로 한국교통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나갔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 계신 어떤 이제 이 박사께서 지하철은 적자가 아니다 이런 폭탄선언 비슷하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원래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실제로 요금 수익 대비 비용을 보면 적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싸지만 많이 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비용이 벌충이 되는데. 강리담에. 예, 그렇죠. 예,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1,000만 명이 탄대요. 세상에 전철은. 그러니까 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인구 집중도고. 그래서 2호선만 보시면 보통 평소에도 혼잡도가 뭐 200% 정도 되니까. 그런데 왜 그래 적자가 날까? 자기가 그걸 보니까 이제 감가상각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기업에서 보면 해가 지날수록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하고 또 서울시가 서울 메트로가 생긴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에 대한 또 재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현금은 이제 이렇게 거의 똔똔이고 뭐 이런 말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현금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닌데 실제 회계적으로 그러한 자산 가치의 이 어떤 이 하락으로 인해서에 대한 회계적인 그런 적자가 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서울시가 그냥 4,200억 정도 적자로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보면 메트로가 진짜 실제로 적자인 거에 대해서는 다 따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더 따져봐야 되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기준으로만 하루에 600만 명 정도가 전철을 이용하고 400만 명 버스를 이용하고 수도권은 하루에 1,000만 명 정도가 전철을 이용하니까 박리담회가 돼서 현금 수입으로는 흑자 또는 비슷할 수 있는데 아닌데 이제 감가상각을 하니까 자산가치라든지 뭐 전동차 가치 같은 게 하락으로 장부에 기록을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건설부채도 일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게 이른바 우리 노인 존경의 의미로 또 보편복지 의미로. 그렇죠. 노인 민수성. 무상
저는 이제 무임승차 그러면 어감이 안 좋으니까 무상승차라고 이제 표현하자고요. 네. 이런 거에서도 사실은 적자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복지의 측면인데 그 책임은 시민들이 다 전가해버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는 하나도 안 되고. 그렇죠. 이제 네. 또 그 박사님이 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뭘 하셨냐면요. 자기는 이제 철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트로가 좀 이렇게, 이 운영 부채에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시설 재투자에 대해서 비용을 서울시 지원 없이 자기가 공채를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자기는 그러지 말고 그러한 시설 재투자 부분은 운영 기관이라든지 이용 시민들한테 그 요금 인상으로서 벌충하지 말고 국가가 그런 것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투자를 그런 걸 해야 되지만 운영 기관도 열심히 운영할 수 있고 또 이용 시민도 싸게 또 이용할 수 있고 예. 그래야지만 대중교통 특히 철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교통연구원이 옛날에 수설 KTX에 또 민영회 장상도 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은 좀 의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투정하고 이렇게 동의를 하시길래 이게 그 부분은 진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쨌든 예. 이 교통 부분의 어떤 철학이고 팩터다. 결국 예. 대중교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투자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러한 시설 투자 부분을 이용자들한테 이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나 미명하에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결국 대중교통이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지금 요금 인상의 그 기저에 보면 그런 운영 투자, 시설 투자에 대해서 운영 기관이 하라.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수익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해라. 이러한 이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기저가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적자 문제를 떠나서 요금 뭐 200이나 150을 떠나서 서울시가 그러한 대중교통 인상 정책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기본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상당히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대중교통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좀 지적받을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대중교통 진짜 발전은 국가가 일정하게 책임질 부분이 확실히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버스 사업자에게 1년에 340억 안팎의 과도한 세금이 낭비되는 네. 부분들을 그걸 일면 그걸 안 주면 그렇게 낭비가 안 되면 요금 인상 요인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네.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하철 구화선 같은 거 민자로 안 했으면 요금 인상 부분이라든지 차량 그 지옥철 같은 게 덜 생겼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무상승차를 한다 이런 건 사실 국가 정책이잖아요.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전부 다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고선이 떠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가. 사실은 이제 서울시가 2004년도까지는 또 무임 관련해서 지원도 해줬어요. 물론 노인복지법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예. 사실 국가가 뭐 저희가 지원하는 걸 맞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PSU에 대해서 이제 공익 서비스 의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또 이제 중앙정부한테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서 또 방기하면 안 되죠. 예. 반대로 얘기해서 무상 보육 같은 부분에도 뭐 중앙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또 서로 또 예산 내라 이렇게 예. 싸움도 있었던 예. 거고 근데 어쨌든 노인 복지 차원에서 부분은 서울시가 일정 정도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마치 또 세대 간의 어떤 또 대립구로 가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뭐 물론 뭐 일부 노인 단체나 돼서 뭐 무상복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예.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또 그런 무임도 없애라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안 저는 되죠. 이제 세대 간의 대립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좋습니다. 예.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은 국가가 상당한 금액도 내고 지자체도 내고 예를 들면 무상보육도 이렇게 매칭을 하잖아요. 보면 복지사업에서 네, 국가하고 네. 지자체가. 근데 지금 무상승차만큼은 아예 운영기관에 다 떠넘기면서 적자가 네. 예를 들어 요인이 됐는데 그렇죠. 국가도 한 푼도 안 내고 네. 지자체도 서울시도 나몰라라 하는 건데 나몰라라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방금 이제 이영수 박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세상에 이 아이들 학생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하였건만 그 친환경 무상급식 의무급식 하는 것을 반대하는 계층이
60대, 70대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열받는 거죠. 아니 본인들은 무상승차 지원을 엄청 받으시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놓고는 우리 손주들,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대하는 여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계층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무상승차 제도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자식들과 사회를 위해서 애써온 분들에게 그런 존경의 의미와 복지 의미는 드리고, 다만 그분들 계속 호소드리자고요.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정의있게 하려면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걸 파괴하고 보편적 복지를 거스르고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정권이나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리가 노인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인분들에게 끊임없이. 자, 오늘 그래도 계속 지금 제가 사실 날을 새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바로 앞에 세월호 가족대 있다 와서 제가 졸릴까봐 다들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민초ጥ랑님께서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예. 내일 3시에 서울광장에서 우리 세월호 추모 범국민대회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캐티님께서 우리 아들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는데 야간 수당은 그냥 채직 못 받고 고생만 진짜 하는 것을 보고 뭘 좀 알아야 따지기라도 하겠다는 걸 느껴요. 으라차차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주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뭐 전국에 지금도 200만 가까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계속 따지고 이다님께서 오늘 4,160개의 촛불을 밝히도록 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죠.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4,160개의 촛불 그런 추모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계속 로니님께서 명박이 구속을 못하나요? 손 안 댄 곳이 없어요. 공릉동 아주머니께서 보통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저희가 자원외교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내곡동 사저 배임 사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적하고 다 고발해놨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다시 9호선 문제로 가세요. 박사님, 그러면 9호선은 그 유명한 맥커린이 일단 손은 뗀 거죠? 네, 그렇죠. 2014년 사업 재구조하면서 맥커린은 이제 손 털고 좀 갖긴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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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2013년도에 사업 재구조와 서울시가 해서 주주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그렇죠. 굉장히 뭔가 경악했던 맥커린은 이제 손을 뗐는데 네. 주주가 그러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신한 그 은행 그러니까. 예, 그 주주들 예.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자산운용. 예, 그렇죠. 하나 아니 여기 박사님 주신 자료 보니까 하나자산운용 신한 BNP 파리바 자산. 저는 그렇죠, 맨날 그렇죠. 이거 부를 때마다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한 BNP 파리바 자산은행. 예. 뭐예요 이것이? 예. 글쎄요, 어쨌든 저도 사실 외국계하고, 금융조 잘 몰라서 외국계하고 협업해갖고 예. 그러니까 컨소시엄 형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교통 부분에서 뭐 쭉 보고 있으면 사실은 예. 이명박 전 시장이 참 절대 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고호수 문제도 원래 이제 그 민자가 한 5천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 사업 시행자들이 그 자기 돈으로 한 건 한 1,500밖에 안 돼요. 예. 다른 것도 대출 차입으로 메꾼거든요. 예. 실제로 9호선이 3조 정도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5천억 정도를 민자가 됐고 또 실제로 순수 얘네들이 자기 돈 낸 거는 또 1,5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뭐하러 민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해 그 서울시가 이 교통이라든지 계도 쪽에서 투자하는 돈이 한 5천억 정도라고 전에 박원순 이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 해 5천억 정도 좀 쓰고 아니면 안 되려면 좀 저금리에 또 대출도 가능하죠. 예. 그렇게 했으면 우리 서울 시민들이 대대손 돈 9호선을 정말 편안하게 이용했을 텐데 그때 당시 5천억, 1,500억이죠. 그거 모자라가지고 그 민자로 했던 건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맥커리한테 뭐 이익 주려는 거 그 이상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명박 씨가 맥커리 아예 특혜를 주려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추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명박의 친형 이상들 뭐 여러 전과자의 뭐 아드님이 맥커리 근무하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순히 1,500억이 없어가지고 예. 그걸 민자로 했다는 그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는 항상 으라차차가 아무리 억울한 사람들의 분노의 방송이다 하더라도 팩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 우리 국민TV의 공신력. 네.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의 아드님이 맥커리에서 근무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 자원역에서 아주 분노했던 사건이 뭐냐면 이명박의 최측근, 이명박의 집사,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드님이 이른바, 석유공사가 캐나다에서 하베스트하고 나라고 인수할 때 몇 조 원을 날렸잖아요. 그것을 자문한 게 메릴린치거든요. 메릴린치 서울지사인데 메릴린치 서울지사의 김백준 총무비서관 이명박의 집사의 아들이 근무했었습니다. 이건 팩트고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건 우리 청취자들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맥쿼리는 나갔고 현재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의 하나자산운영,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영 등이 대주주로 있다. 근데 또 보니까 이것을 또 다른 데 위탁을 했죠. 서울 9호선 운용 주식회사라는 또 대로 다시 또 그러니까 관리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민자로 들어왔다가 민자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직원이 13명밖에 없고 네. 뭐 지주회사 비슷한 그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권을 계약한 회사고 이 회사가 네. 다시 그 운영 관리 실제 운영 위탁은 또 서울 9호선 운용 주식회사라는 그런 곳에 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주주가 베올리아가 80%를 가지고 있고 베올리아. 예. 베올리아 뭡니까? 베올리아. 이거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던데. 베올리아가 네. 대표적으로 물 기업인데요. 물도 하고 교통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베올리아가 지금 세계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죠. 프랑스 계열의 네, 대표적으로 물 주로 무슨 상수도 하수도 민영화 같은 거 예, 상수도 하수도 같은 돈을 경우에 버는 이상한 회사라는 민자 사 받아서 요금 예. 폭등시키고 노동자들 자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금의 그 상수도의 질은 떨어뜨리고 그래서 최근에 베올리아를 몰아내는 그런 그 나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커리를 쫓아냈더니 베올리아가 들어온 형국이네요 지금. 근데 베올리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2009년부터 이렇게. 그때도 그러니까 예, 저기 2009년도에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생길 때 예. 그때 바로 그냥 그 이전부터 이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는 있었고요. 예. 그래서 2009년 땅 그 9호선이 시작될 때부터 해서 관리 운영 그걸 받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올리아는 들어가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베올리아가 계속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5년 동안 210억 정도의 그 단기 순이익을 그렇죠. 가져갔다는 거죠. 실제로 예. 그 부분이 민자가 아니었다면 공무 부분은 흡수가 됐을 거고 그리고 그 돈이면 뭐 차량 증차에 대해서 큰 문제가 사실 없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서울 9호선 서울 민자로 되어 있어서 서울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 관리를 하고 그들이 다시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에 위탁을 하고 그들이 또 차량 정비 및 청소는 또 메인트란스라는 회사에 운영을 하는 복잡한 구조로. 또 메인트란스의 또 이 그 주주 구조를 보면 예. 베올리아가 20%고 현대노텀이 8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다시 또 쪼개서 위탁할 필요가 없는데 예.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쪼갠 거죠. 그러니까 자, 예. 좋습니다. 그럼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만 5년간 210여 개의 흑자가 있었으면 사실 메인트란스 주식회사하고 그 이외에 위탁을 맡긴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도 아마 여기에서도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 했다면 더 많은 돈을 우리 시민의 품으로 증차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민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이 간선임들 불구하고 사량으로 시작했죠. 사실은 서울 예. 메트로 같은 경우는 10량이고 서울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8량인데 예. 강서와 이 강남에 있는 중요한 황금 노선에도 불구하고 예. 애초부터 사량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그건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량을 했냐? 예. MRG로 통해서 수입이 보장된 상태에서 예. 민저사업자들은 차량을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그러니까 차량 정비도 많이 해야 되고 차량 기지도 넓혀야 되고 이거 사람도 많이 써야 되기 어차피 때문에 최소 수입 보장해 주니까 그러니까 알지. 최소 예. 비용으로 해서 사량으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량으로 갔기 때문에 정차도 안 됐겠지만 사량 자체가 어떤 그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민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수익들이 공공 부분으로 수백억 정도의 수익이 흡수되면서 차량 증차라는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예, 늘 맞습니다. 늘 상식과 함께하는 우리 으라차차 MRG 최소 운용 수입 보장 미니멈 리비뉴 개런티네요.
예, 그쵸.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발음은 저질 발음인데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MRG가 참 재밌었던 게 예. MRG가 사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가대 수요로 인해서의 그 이제 재정 지원이 늘었다.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 9호선 케이스는 이 수요가 예측이 더 적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서울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러면 수요 예측을 작겠냐. 지금 그 당시 서울시가 한 것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 1일 48만 명인데 그때 서울시가 2005년도 했을 때 24만 명, 25만 명이었었어요. 예. 그에 맞게 이제 차량 등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예. 작겠냐?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MRG가 너무 높으니까 가대 수요로 인해서 MRG를 많이 주니까 이거 괜히 높였다가는 재정이 많이 늘어나겠다. 재정을 많이 주겠다. 욕 먹을 것 같아서 예. 서울시 관계자들이 작겠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사업은 뭐를 해도 욕 먹는 거죠. 가대 수요를 측정했어도 욕 먹었던 거고 그게 두려워서 가수 수익을 했더만 구호선 같이 이 홈센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민주사업은 맞습니다. 뭐라고 해도 문제가 예. 생기는 거고 예. 절대 악이라는 공공 서비스만큼은 지자체든 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민간에 맡기면 무조건 이윤 떼고 이거 자기들 탐욕부터 부리라고 하니까 당연히 요금을 폭등시키거나 서비스 제를 후퇴시키거나 노동자들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9호선 사태가 던져준 최대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하게 되면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예. 좀 더 비용이라든지 효율성보다는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넉넉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민자로 하게 돼 보니까 지금 단기적인 이익에 다 집착이 된 거죠. 서울시도 그렇고 예. 민주사업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용자들을 전혀 배제한 채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 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제 홈쇼도가 240% 되는 그런 사단이 난 거죠, 사실은. 예. 우리 하롤드 씨님께서 전에 방송은 상대적으로 버스기사 등 관련 분야 근로자의 처우는 박원순 시장님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물론 심대 세금 더욱 투명하게 써야 된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버스 준공영제 해서 1년에 3천억 정도가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 시민 세금이. 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버스 회사가 아예 적자나 도산나 노선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 시민들이 불편해지니까 차라리 사업은 민간이 하지만 망하지 않을 정도로 보조금 해주는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예. 배 터지게 지원해주고 있죠. 아이고, 오늘 이영수 박사님. 아니, 점잖으신 분이 갑자기 웃겼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좀 예. 적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욱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망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만 지원해주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배 터지게 사업자들만 버스 사업자들이 전부 다 지역 유지들이잖아요. 실제로 유지들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임원 연봉이 거의 억대입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표준 운송원가로 통해서 한 886억 정도를 임원 인건비로 책정했는데 실제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업체들이 한 280억 정도를 지원해줬어요. 임원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원 부분에서 전용이나 이용을 해서 180억 정도를 더 임원들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직접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버스 기사가 급여가 1, 2등을 다툰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온몸을 걸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날라주시는 공익적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버스 노동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임원들 별로 거의 놀고 먹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 임원들한테 연봉 1억씩 막 우리 세금이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도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중공진이 되면서 일부 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버스 기사들한테는 서비스 경영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경영 평가를 통해서 그 성과 이윤이 한 1년에 한 24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또 다 업체들이 나눠 먹어요. 근데 그 서비스 경영 평가 운행을 잘하는지 기본 발차 안 하는지 신호 위반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버스 우리 기사들이 하는데 근데 막상 그 평가를 통해서의 그 이윤들은 다 업체들이 가져가는 거고 기사들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잘못했을 경우에 또 처벌은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그 어려움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제주는 공이 부르고 그 이윤은 다 이제 업체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노동자들의 급여가 일부 올라간 건 저도 들었으니까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평가 시스템에서 옥죄임을 많이 당하고 네. 그리고 이분들이 보기에는 국민의 세금이 버스 노동자 처우 개선에 이렇게 올바르게 쓰여지기보다는 그다음에 버스의 안전, 뭐 버스 서비스 개선에 쓰여지기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사업자들 배불리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나마 이 운전기사분들은 좀 좋아졌는데요. 예. 정비사분들이 사실은 더 처우가 열악해요. 정비 노동자들. 예. 그러니까 표준 운송원가에 따라서 이 일일 그 이제 대당 0.1458명을 고용해라고 이렇게 예. 서울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고용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강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서울시는 1458명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요. 예. 근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만큼의 그 고용도 하지 않고 또 임금도 또 그렇게 주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감사 때 2014년도 감사 때 44억 정도가 정비직들한테 제대로 안 가고 딴 데 전용이 됐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 정비직 노동자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버스 안전과 네, 직결돼서 네. 정비를 제대로 급여를 받으시고 제대로 정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급여도 그렇죠. 못 받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 44억을 이용을 해서 어디로 갔냐? 예. 그러니까 저희는 임원 인건비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네. 현장의 이 정비직 분들은 그러니까 일렬이 부족해지니까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렵죠. 예방 정비도 쉽지 예, 않고 예. 사고가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를 하는 그러니까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버스 회사의 정비직이 이제 20명이었다. 예. 그렇게 신고하고 돈은 다 타갔는데 그렇죠. 시로부터 보조금은 알고 봤더니 10명만 그렇죠. 그런 상태죠. 하거나 예. 아니면 기사하고 겸용해갖고 이중으로 타냈거나 네. 뭐 기사나 정비직을 한 사람이 겸직하게 해가지고 뭐 그런 사례는 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좀 사례는 좀 있고요. 어쨌든 예.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예. 20명 고용할 것을 10명 실제로 10명에서 20명의 임금을 받아서 나머지 10명의 임금은 다른 데 쓰는 건데 그게 예.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임원 인건비로 또 많이 갔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장하는 거죠. 유령 계약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에 우리 버스 문제 토론회 때 우리 양심적인 버스 노동자들 정비 노동자들이 버스 타실 때 여러분 에어컨 절대 가까이 대지 말랍니다. 정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온갖 세균 득실득실 그 우리 코로 입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여름에 더우면 그냥 에어컨 밑에다가 얼굴 확 이렇게 딱 쳐 박아가지고 그냥 시원함 느끼는데 절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현장 노동자들이 저희한테 증언해주고 제보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제대로 정비가 안 된답니다.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요. 그래서 심지어 예. 그분들이 또 1년 단위도 비정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스에 대한 예방 정비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면서 예. 실제로 사고가 조금씩 좀 증가하는 걸로 사실은 나와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입니다. 그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린 그 저번에 뭐 버스 막 이렇게 막 브레이크 안 돼갖고 안 뭐 되고. 해갖고 뭐 몇 명 돌아가시고 막 이런 거 보면 배냉리님께서 버스 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인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 지적이 있었죠. 감사원 자료에서 뭐 한 110억 정도가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인천도 거로 서울이 한 340억, 인천이 110억. 그러니까 줄공지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예. 지역에 가든 좀 비슷한 문제가 사실 있죠. 예. 그러면 대안은 사실 우리 지하철 9호선도 민자로 돼서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건데 버스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종의 민자 버스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인데 사실 우리가 버스 기다리다 안 오면 시로 전화하지 버스 회사로 전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김효진 PD님 밤에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 버스 회사로 전화하세요. 시로 전화하세요. 그렇죠. 그럼 버스 서비스가 다 공공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운영은 버스 회사가 한다. 이것도 결국은 사실 버스 서비스가 민영화된 문제점에서부터 비롯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네요. 박사님. 그러니까 민영제에서 어쨌든 2004년도에 준공영제가 됐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준공영제가 그 보시면 알겠지만 감각상각이라는 걸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저 컨설팅 이 자문을 받았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분이 자기가 보기에는 공영제와 다른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 실제로 모든 비용을 다 대주기 때문에 심지어 배차라 이런 것까지도 다 서울시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민간 회사들이 별로 할 게 없어요. 민간 회사들은 노무 관리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그런 노동 관련된 그 정도만 하고 있지 실제로 예. 운영들은 다 소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영제라고 해도 거의 가연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만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이제 민간 예. 회사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또 면허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떤 현실적 조건에서는 인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공영제 형태를 통해서라도 하고 있는 거건데, 예. 실제로, 돈이라든지 운영 형태를 보면 뭐 공영제가 거의 다름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도 공공성이고 뭐 대중교통은 대표적인 교통은 대표적인 공공 영역인데 네. 일단 민간 회사가 하는데 망할까봐 중공영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게 줄줄 새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시가 가진 권한은 무슨 어쨌든 지금 노선 그 버스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노선이 중복되는 게 있다. 또는 어떤 회사가 황금 노선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 또는 노선이 너무 길어서 적자도 뭐 가중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에서 이것을 공공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지금 지원은 엄청 해주는데 권한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 중공영제가 거의 중공영제가 아닌데요. 그냥 버스 회사 도와주기 준공영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그래도 제도화된 이 제도를 보면 일단 면허 취소권이 이 지방 정부에 있지 않고요. 예. 그리고 노선 조정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노선의 이 자체 소유권 자체가 이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좀 전문적일 수도 있겠지만 버스 면허 체계가 일반 면허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보통의 어떤 다른 어떤 이 공공사업 같은 예를 들어서 방송 이런 것들은 한정 면허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면허를 발급하면 거의 쭉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북고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44년도에 면허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전에 면허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면허가 건국 이전에 면허를 받았어요. 예, 전북고속은 사이트 아니 누가 면허 내줬습니까 그때? 그건 모르겠어요. 잠깐만, 건국 1946년도? 44년도. 그러니까 44년도? 그 버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언제 면허를 받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44년도에 제 그러면 문제예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예, 시절인데 예. 그때 면허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한번 면허를 받으면 물론 면허 취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예. 그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거의 취소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면허를 받으면 예. 그러니까 자자손손 또 이 면허권은 또 양도가 됩니다. 자식들한테. 그래서 거의 사유화처럼 생기기 때문에 지방정부 예. 입장에서는 뭐 문제 생겨도 쳐내지를 못하는 거죠. 딱 예. 보니까 공공성이 가장 큰 언론, 사립학교, 버스 이 세 개가 완전 성역이 되어 있어요. 전혀 공공적 개입이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언론, 그다음에 사립학교, 자기 거예요. 민간은. 근데 실제로 정부로부터나 국민세금부터 지원 같은 것도 많이 받잖아요. 네. 언론도 그렇고 사립학교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이 근본적 구조 그러면 버스 이제 완전 공영제. 지난 지방선거 때 그래서 이른바 오내영 의원이 버스 완전 공영제. 김상곤 전 우리가 도지사, 유명했던 교육감이 무상버스 이렇게 네. 해버리자 이렇게 네. 들고 나왔던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버스 완전 공영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민간이 버스를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그런 정책이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를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면허를 취소하고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지방 정부 자체가 그런 권한도 없지만 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법률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 저는 이제 이 버스 공영제 문제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전체적으로 어떤 중앙의 문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문제부터 이런 버스 사유화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면허에 기한을 둔다든지 세습을 금지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예. 지방 정부의 어떤 재량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영제를 나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공영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재정이 줄어들고 좀 더 노선에 대한 이 탄력적 운영도 더 가능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더 크다 예.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좀 같이 좀 이렇게 전 예. 사회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철도법 있잖아요. 네. 철도법처럼 네. 버스 공공화법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필요하죠. 모든 예. 버스 회사의 면허는 한정 면허로 해가지고 네. 사실 우리가 아는 면허 중에 이렇게 갱신하고 새로 허가받는 면허 많잖아요. 심지어 아까 말한 건 방송사도 공공시 그렇게 큰 방송사도 다시 면허 취소되면 방송 송출 못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개별적인 운전면허도 우리 갱신 안 하면 운전 못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버스를 자기 평생 하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게 버스가 장난이 아닌 건데 너무 이거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성이 강한 업종일수록 어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국민들이 더 같이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오케이, 거고.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요금 인상 못 해주겠네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예.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 감성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서 얘기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전혀 없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이 개선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듣고 전면적인 개선을 내놔라 지시를 했다는데 이번 발표안에 보니까 자세히 안 나와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좀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버스를 어쨌든 수입을 확대하고. 좀 더, 비용을 절약하겠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연료비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어떤 이 노동자분들은 더 열악한 상태에서 뭘 더 줄이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차라리 줄이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인건비. 좋습니다. 자, 사도 요한님께서 이용수 박사님 안진걸 힘내라고 비타 500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비타 500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안구도 아닌데 이 안에 5만 원짜리 들어있는 건가요? 예, 낭만고양님께서 우리가 잠깐 타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냐. 나 혼자라도님께서 3시에 트위터로 세월호 상황 찍고서 지금 일어났대요. 저는 밤새 거기 있다가 지금 여기로 으라차차로 바로 왔어요, 여러분. 당찬하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PD님 나중에 한 5분 늘려주세요. 자, 오늘 피곤했지만 우리 청취자들, 조합원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한 55분 동안 재밌게 잘했습니다. 뜻깊은 방송해주신 이영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어떤 요금 부분에서 많은 어떤 지지와 요금 인상 반대에 대해서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세월호 4.16 참사에 대해서도 계속 기억하고 바꿔서 나갈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7시, 내일 3시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 큰 행사 있습니다. 예, 안녕히들 계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